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S23 시리즈도 있지만 이번에 함께 출시한 이 갤럭시 북 3 프로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새학기 시즌이기도 하지만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 예정하시던 분들 대부분이 이 제품을 고려하실 정도로 현재 많은 관심이 있죠. 저도 이것보다 빠르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하는 순간 물량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때문에 조금은 늦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는 구매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구매 후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 중인데요. 이 점은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제가 구매한 옵션은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13세대 인텔 i5 1340p 그리고 16기가의 램이 탑재가 되었고 SSD 용량은 256기가 그래픽카드도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을 했던 점은 SSD 용량, 제품의 크기, 그리고 일반 버전과 360 버전 중 뭐를 선택하냐였는데 먼저 용량은 256기가의 아주 낮은 용량이죠. 사실 SSD도 거거 익선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일단 제 사용도로는 편집도, 게임도 아닌 일반 사무용도 또는 웹서핑이나 단순 영상 시청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사용하면서 모자르면 SSD가 듀얼 슬롯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넣어보도록 해야겠죠. 다음은 크기인데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랩탑은 맥북 프로 14인치입니다. 저는 이거로 편집을 주로 하죠. 아무래도 제가 사용을 하는 게 14인치다 보니까 같은 14인치보다는 16인치로 큰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곳에 두고 쓰기에는 큰 화면이 좋긴 하죠. 근데 이번 제품들이 가볍긴 해서 들고 다녀도 무방하지만 일단 휴대성은 무게도 무게지만 부피도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6인치 또한 무겁진 않더라도 휴대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14인치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무게는 14인치 1.17kg, 16인치는 1.56kg입니다. 다음으로 볼 건 갤럭시 북 3 프로와 갤럭시 북 3 360 중 제가 일반 버전을 구매한 이유는 이전 갤럭시 북 2 프로를 제가 360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거 리뷰도 찍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태블릿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펜도 사용할 일이 없었고요. 저는 랩탑을 딱 랩탑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360도로 접히는 건 나에게 필요 없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 버전을 사실 분들도 개인적으로 16인치보단 14인치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인치는 들고 쓰기에는 조금 부피가 커가지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접는 걸 얼마나 안 썼냐면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수직으로 펴지는데 좀 놀랐습니다. 순간 이게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뭘 샀는지 잊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펜슬도 있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또 이번에 울트라 모델도 나왔잖아요. 그건 정말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가능한 스펙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때문에 디자인 편집이나 영상, 그래픽 등을 다뤄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은 원하는 스펙으로 구매를 하시면 400은 쉽게 넘기 때문에 넘볼 생각도 안 했죠.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듯 이 제품이 서브의 목적이고 지금 이 제품군을 고려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메인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테고 가격대도 가성비의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크기와 스펙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이런 이유로 이 스펙을 구매를 했고 그리 저렴한 가격은 아닌 15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윈도우 11 포함으로 구매를 했고요. 프리두스 제품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야 사용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제가 딱 이전 버전을 쓰면서도 가장 아쉬웠던 게 이 디스플레이였는데요. 갤럭시 북2를 리뷰할 때도 말을 했지만 가독성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글자가 많이 깨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작보다 해상도를 높여서 출시를 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화면 비율도 16:9에서 16:10으로 개선이 되면서 물론 이전에는 영상 콘텐츠를 보기에 적당한 비율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천후로 모든 작업에 더 어울리는 비율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20Hz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점도 좋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변으로 60Hz와 120Hz를 움직임에 따라 변경을 해주는 옵션도 있었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이 커질수록 주사율의 차이가 더욱더 느껴지기 때문에 랩탑만큼은 유독 120Hz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도 인상이 깊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16인치 제품만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전체가 일체형 코팅으로 글래스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뭔가 보기에 더 좋은 그런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점에서도 역시 마감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을 펴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빛 반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반사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화면의 영상을 볼 때 은근 내 얼굴이 많이 비치기도 한다는 점. 하지만 그만큼 색 표현력은 좋고 밝기도 500니트로 사용하기 좋으며 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고 해상도도 높아져서 그런지 긍정적인 점이 더 많았던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건 여기 합한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볼 건데요. 저는 텐키리스 키보드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깔끔해서인데요. 저는 데스크에서 쓰는 키보드도 텐키리스라 그런지 이게 아직도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쓰면 금세 익숙해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16인치 제품도 텐키리스 키보드가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풀배열 키보드가 좋으신 분들은 16인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풀배열이라 그런지 이 트랙패드의 위치가 조금 거슬립니다. 좌우 대칭을 조금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거슬렸고, 이렇게 텐키가 있더라도 트랙패드는 가운데 두는 게 미관상 어땠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자판을 치면서 손목이 트랙패드에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이 점이 더 낫겠죠. 키감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맥북보다도 적당히 깊게 더 눌리며 타건대는 소리도 적당했죠. 이 자판을 제가 영문 자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택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애플처럼 공홈에서라도 선택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패드를 다시 보면 사이즈가 매우 커진 것도 활용도에 있어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랙패드가 커지는 건 트랙패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더 좋아진 점이니까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맥북과는 달리 트랙패드에 눌리는 느낌이나 조작 방법은 아직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컴퓨터들은 아직은 마우스가 더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우스를 안 챙기고 다닐 때 이 트랙패드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거 일단 이 점에서도 만족을 했습니다. 이전 갤럭시 북2를 쓸 때는 이 세로 비율이 짧았기 때문에 트랙패드가 진짜 작았거든요. 뭔가 사이즈만 커졌는데도 개가천선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색상 얘기를 초반에 안 했는데 잠시 하자면, 제가 체험 행사 때 봤을 때는 실버랑 그래파이트 색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버가 아니라 베이지였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지가 우리가 아는 그 베이지 색상이 아니라 실버톤이 오묘하게 나는 베이지 색상이기 때문에 이 색상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울트라 모델에서는 그래파이트 색상만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그래파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지문이나 흔적들이 잘 묻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을 보면 마이크로 SD인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그 외에 썬더볼트 포트 2개, USB 3.2 포트 하나, 3.5파이 헤드폰 잭, 그리고 HDMI 포트로 사용할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일단 USB 3.2 들어간 게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이게 아직까지 쓸만한 일이 많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반대편에 썬더볼트 하나도 탑재를 해서 충전을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 디자인은 뭐 이전 버전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재감이 알루미늄으로 완성도가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감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맥북을 만질 때 느낌과 뭔가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능과 발열을 보자면 이게 i5의 내장 그래픽카드이긴 하지만 가볍게 오버워치를 돌려보았습니다. 사양을 높음으로 두고 사용을 했을 시 큰 끊김 없이 사용을 했고, 영상 편집도 가볍게 돌리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스펙으로 게임과 편집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성능들이 전보다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은 아니죠. 제가 스펙을 낮게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저는 영상 편집은 맥북으로 주로 하고, 이거로는 앞서 말했듯 일반적인 문서 작업, 웹서핑, 영상 시청이 주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문제없이 돌아갈 스펙이었고요. 사실 높은 사양의 게임이나 편집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사양으로 가시거나 울트라로 가시거나 아니면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발열을 보자면 제가 오버워치를 약 1시간 정도 하였을 때 이 발열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열이 올라온 느낌도 적었고 노트북이 뜨거워진다는 느낌은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죠. 팬 소리 또한 갤럭시 북2 프로를 쓸 때는 과장못해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렸는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이걸로 게임을 하실 분들은 적으시겠지만 가끔씩 가볍게 한판을 하시기에는 그럭저럭 쓸만한 성능이라고 체감이 되어서 이 점에서도 제 생각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았고요. 배터리를 말해보자면 이건 더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막 오래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갤럭시북 단독으로 들고 다니지만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전기 역시 함께 챙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볼 건 멀티 컨트롤인데 이건 사용 후기라기보다는 업데이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원 UI 5.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갤럭시 기기 간 연동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을 한 기기처럼 사용한 것처럼 삼성도 이제 갤럭시북, 갤럭시 탭, 갤럭시 스마트폰을 한 기기처럼 연동하기에 좋아진 건데요. 이렇게 멀티 컨트롤을 켜두면 갤럭시북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갤럭시 탭과 스마트폰까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우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까지 드래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들은 이제야 조금 빛을 볼 것 같네요.
스마트폰에서 사진도 이렇게 바로 옮길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PPT 자료를 옮기는 것도 편해졌죠. 사실 갤럭시 생태계에서 연동성이 점차 좋아져도 뭔가 한계가 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점에서 드디어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더 다듬어지고 더 발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갤탭이 있으시다면 서브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스피커 얘기를 하자면 이 점도 전작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제가 자주 쓰는 맥북에 비해서는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격대가 높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I got millions in the backseat. 14인치와 비교를 해도 이런 느낌이었고 맥북 프로 16인치는 스피커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이번에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 사용하면서 소리가 거슬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좋아진 거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 오늘은 갤럭시북 3 프로를 짧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윈도우 노트북 얘기를 하면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돈 내산인데도 만족스러웠고 일단 더 오래 사용을 해본 다음에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이 제품이 성능과 스펙으로도 만족감을 주어도 솔직히 무엇보다 가격대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심을 얻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은 사실 초반에 대란이었던 매우 저렴한 그 가격에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도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중고 미개봉으로도 피를 붙여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저도 그리 싼 가격에는 구매를 못했고 그럼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성능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일 이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구매한 가격대 선에서만 구매를 하더라도 결코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더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만 할 수 있으면 그램보다는 갤럭시 북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LG의 그램이 성능이나 스펙 이런 게 아쉬운 건 전혀 없을 텐데 바로 이 가격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셨고 귀신같이 삼성이 그램과 같은 스펙인데도 확실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정말 이번 노트북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LG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램이 이를 보고 가격도 더 낮아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경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후기에 더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아직 진행 중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